그냥 표기돼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절대값이라는 거는 원점으로부터 거리야 얘들아. 원점으로부터 거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직선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x 빼기 2가 3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인 지점에 있는 거야. 이게 3일 수도 있고요. 얘가 마3일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뭐였단 얘기야? 3만큼 차이 나는 애가 마이너스 1에 x 빼기 1에 너가 x 빼기 2일 수도 있지. 둘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나와? x 빼기 2가 3이거나 x 빼기 2가 마3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서 풀면 x는 5거나 x는 마이너스 1에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5다.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나요? 이게 이제 정의로 푼 거잖아. 이걸 지금 저번 시간에 부등식으로 접목을 했단 말이지. 그럼 이건 뭐냐? 이건 뭐냐? 또는 이건 뭐냐? 여기 등을 넣어볼까?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수로 생각하겠다는 얘기지. 어떻게? 원점으로부터 3만큼 떨어지는 것보다 더 작대요. 거리가 가깝대요. 여기 오는 친구들은 전부 다 거리가 3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거리가 3이에요. 여기 왼쪽 마3인데 이 안쪽에 있는 점들은 원점부터 거리가 3보다 다 작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있는 x들은 이걸 다 만족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x 빼기 인 거야. 그럼 이 점이 지금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있을 건데 어찌됐건 이 거리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3보다는 작겠죠. 3이 여기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2여기에 x 빼기 2가 오면 돼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x 빼기 2가 3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고 마3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걸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x의 범위지 x 빼기 2의 범위가 아니니까 양변에다 2를 다 더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x가 5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라는 범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크다는 뭐 어떻게 할 거죠? 꺼나갔다 어떻게 할 건데? 별거 없죠? 원점부터 3까지 거리는 친구인 점이 있고 여기도 3까지 거리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얘보다 더 멀리 있어야 돼. 뭐가요? x 빼기 2가요. x 빼기 2라는 점이 얘보다 더 멀리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만 이거 만족하는 거 맞죠? 원점부터 거리가 3보다 더 멀잖아. 그치? 근데 여기만 되냐? 아니지. 여기 있어도 되지. 여기에 x 빼기 2가 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동시에 말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니까 x 빼기 2라는 친구가 마3보다 원점에서 더 멀어야 돼. 음수가 멀려면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치? 근데 같아도 된대요. 그리고 x 빼기 2가 3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더 멀어야 되니까. 그죠? 이 양수니까. 그럼 넌 커야 돼. 그치? 근데 등가 들어가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풀면 x가 마이너스 1로 작거나 같고 이걸 풀면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너도 되고 너도 되잖아. 이럴 때는 또는이라고 쓴다. 어떤 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가끔 선생님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된가? 이거 맞죠? 그죠? 맞나요? 이렇게 쓰면 안 되니 마이너스보다 작고 마크보다 크다. 그죠? 그럼 이게 돼요? 애들 세 줄로 연결하면 이게 연립분식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이 5보다 큰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럴 때는 이렇게 쓰는 거다. 아시겠나요? 말이 안 될 때는 또는으로 이어서 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 선생님이랑 할 때 이제 우리 소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서 그냥 하는 건데, 자, 내가 x가 2보다 크다라는 거를 표시하고 싶은 거야. 원래 정석 표시는 동그라미를 쓰고 이렇게 그리는 게 맞죠?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안 쓴다 그랬지. 선생님은 2라고 치면 여기서 2보다 크다를 이렇게 표현한다. 왜요? 나중에 다른 거랑 겹쳐졌을 때 이해하기가 더 쉽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등호가, 그러면 선생님은 등호가 있는 건 어떻게 쓸 거냐? 등호가 있을 때는 이렇게 2가 있으면 90도로 그릴 거예요. 90도로 되어 있다는 건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건 등호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선생님이 약속을 하고 들어갈게요. 나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이게 정석이라는 게 아니라. 난 저기 편해서. 자, 절대값 두 개째. 오케이? 저번 시간에 하다가 본 거.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이걸 풀 거예요. 오케이? 정의로 풀 수가 없어요. 왜? x 빼기 2 이런 게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얘까지 거리를 묻는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가 이상한 애가 하나 더 들어오면 x가 바뀌잖아? x가 바뀌면 너도 바뀌고 너도 바뀌잖아. 거기에 절대값이 껴있잖아. 맞아요? 거기다가 덧셈이 돼 있잖아. 맞아요? 그럼 이게 지 멋대로 움직여요. 맞아요? 난리가 나. 그래서 우리 머릿속으로 이걸 동시에 생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알겠어요? 막 지멋대로. 그리고 또 얘가 범위에 따라서 막 지멋대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저 방식으로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만으로 풀 수가 없는 거야. 이거랑 똑같아. 우리가 x 빼기 1을 4보다 작다는 부등호의 성질로 이항해가지고 x가 5보다 작습니다로 풀어도 돼. 우리가 이거 1차 방식으로 배웠던 거잖아. 맞아요? 중2 때 배웠던 거지. 근데 우리가 이것만 돼도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부등호의 성질로 풀 수가 없어.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절대값이라는 게 정의가 있어. 정의로 풀면 엔간한 거다 돼. 근데 안 되는 게 있어. 맞아요?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럼 우리는 이 안 되는 부등식들을 포기할 거냐? 아, 그러기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요소에 대학교 올라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등장할 수 있는 애들이야. 충분히. 그래서 이거를 해결 안 하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수업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지 각을 세워놨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게 뭔데?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하자예요. 자, 이거 이제 새로운 기법인 거야. 이게 이 방식을 통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기본적인 성질로만 풀었던 것들을 벗어나. 뭐 2차 부등식, 3차 부등식, 4차 부등식, 누리 부등식, 유리 부등식, 지수로그 함수 부등식, 사각함수 부등식, 미분 부등식, 적분 부등식 등등등등등의 모든 부등식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앞으로 쓰일 부등식에 대한 방법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등학교 지금 이 공통수학 1을 기점으로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부등식들은 이렇게 접근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우리한테 이런 거 이제 안 줄 거죠. 저것도 안 줄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이런 거 나올 수 있는데 정말 기본 형태만 나오겠죠. 그게 문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좀 배우는 게 필요해. 배우는 게 필요해. 자, 지금부터 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되는 거야. 자, 거기 중간에 제목 하나를 굳이 써주자면 그래프 해석인데 이런 식으로 써놓을게요. 그러면 중간에 제목 하나만 넣을게요. 3분의 1은 이제 넣어야 돼. 저를 위해서. 자, 무슨 얘기냐면 fx가 어떤 다항식이에요. 2차식일 수도 있고 1차식일 수도 있습니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우리가 다음부터 이렇게 해석을 할 거라는 얘기야. 자, 봐봐.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해석할 겁니다. 이거 해석할 거야. 어떻게 해석하냐면 y는 fx라는 그래프 위점이 있어요. 이거의 y좌표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점들의 x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저 식으로. 자, 이제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 얘들아, 그냥 봐. 일단 지금 봐. 이거 안 지울 거야. 자, 그래프가 요상 꼼짝한 거 드릴게요. 요상 꼼짝한 거 드릴게요.
y는 fx. 그래프가 완전 무상뽕짝해요. 맞아요? 맞지?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 이 친구의 위점들이 있는 거야. 이 친구의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이 친구의 위점이라는 게 뭔 소리냐면 여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들 중에서 y의 값이 y의 좌표가 점이 있으면 얘들아 점이 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x좌표도 있고 y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y좌표가 이 y좌표가 뭐보다 큰 거. 0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x축의 뜻이 뭐야? x축? y가 얼마죠? 0이지. x축이라는 건 있잖아, 얘들아. y가 0인 거야. 맞아요? y라는 친구는 위로 올라갈수록 커져. y는 0, y는 1, y는 2, y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내려가면 어떻게 돼? y는 0, y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 y는 0보다 y가 0보다 크다는 건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y축보다 위에 있는 점들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얘가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y축보다 위에 있거나 x축보다 위에 있거나 x축 위에 있거나 얘보다 이상하네. x축보다 위에 있는 점들이거나 x축 선상에 있거나 맞아요? 그 얘기야. 그러면은 거기 있는 점들을 일단 표시해보자.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이 있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으면 이 점의 y좌표는 0보다 어때요? 크겠지. 왜요? 얘보다 위에 있잖아. 0보다 위에 있잖아. 얘는 뭐 여기 뭐 2.8,3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이 되겠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 점의 y좌표는 0보다 클 거라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거 값은 모르지. fx를 모르니까 값은 몰라. 식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y는 0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위에 있는 점들이라면 이 위에 있는 점들이 지금 y 값이 0보다 크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맞아요? 왜 이 생각도 할 수 있어? 여기 위에 있는 빨간색 있잖아. 빨간색. x 값이 뭐보다는 작을 것 같아?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야. x 값이 뭐보다는 작을 것 같아? 자, 이거를 지금 이해하려면 저 평부터 다시 봐야 돼.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산 거야. 자, 물어볼게. 이 점은 x좌표가 뭐보다 작아? 어떻게 알았어?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생각을 해. 누구한테 맡기지 마. 내가 해야 돼. 내가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다 해. 선배들도 다 하고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다 해. 고등부를 다 배운 애들이면 다 이걸 해야 돼. 안 그러면 잘못된 거야. 솔직히 말할까? 중1이 끝나면 이건 해야 돼. 저 안 되는데요. 그럼 중1이 잘못 배운 거야. 다시. 이 선 위에 있는 점들은 x가 다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x3이라고 부르잖아. 이거부터 잘 이해해봐. 이걸 대충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야. 얘가 지금 3,1, 3,2, 3,3 이렇게 이 선 위에 있는 데는 다 x가 다 얼마야? 3이야. 그래서 얘가 x3인 거야. 그럼 이 점은요, 이 선보다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지. 그럼 여기가 x좌표를 찍으면 여기가 x좌표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3보다는 차껍지. 맞아요? 0보다는 클 거고. 이해했어요? 그걸 내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뭐 사였다 쳐보자. 그럼 이 점이 있어요. 요 점이 있다 치자. y가 뭐보다 커? 4보다 클 거야. 왜?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y값은 4거든. 그지? 그럼 이 점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y값이 얼마인지 나도 모르지. 근데 4보다는 크겠지.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점은요? x는 3보다 클 거고요. 맞아요? 0보다는 y가 0보다는 작겠죠. 이렇게 점을 생각할 때는 x 따로 y 따로 보는 거야. 우리는 한 번에 동시에 못 봐. x, y가 동시에 움직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여. 해석 못해. 이거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럼 z 출구해볼까? 이렇게 움직일 건데? 해석할 수 있어?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 따로 y 따로 z 따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하는 거야.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3D 영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 모든 점이 x 따로 y 따로 z 따로 설정을 해 함수로. 그걸 같이 움직이면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보는 3D 영화는 다 이거예요. 이해했어요? 물론 그 3D 디자인들 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툴로 만들어서 기법을 해가지고 그 컴퓨터에다가 넣으면 걔가 움직이는 거지만 그 원래 베이스 개념은 그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 따로 y 따로 해석해야 돼. x랑 y 동시에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 빨리 분리해. x는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x야. 이 선 위에 있는 게 x라고. 맞아요?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얘가 봐봐. 얘가 여기서만 움직이고 얘가 여기서만 움직이잖아? 그럼 얘가 여기서만 움직여요.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x가 여기서만 움직인다며. 맞아요? y는 여기서만 움직이니까 여기를 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네모가 터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고 y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대. 이 두 개 동시만족한대.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x 따로 y 따로잖아. 그러면은 x는 3이 있고 x는 4가 있어. y는 2가 있고 y는 4가 있어. 그럼 y는 이 사이래요. 맞아요? 그럼 요만큼인 거야. 근데 x는 3과 4 사이래. 이만큼인 거야. 근데 얘가 뭐래? 동시만족이지.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SY라는 그 좌표가 이걸 만족하는 점들이 요 안에만 있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럼 요 안에만 움직이니까 우리가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요거 할 때도 동시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X 따로 Y 따로 봐놓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분리해야 돼. 빨리 얘를 분리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못해. 그래서 X랑 Y는 따로 움직이는 거야. 그걸 반드시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 다시 보자. 잘 봐봐. 봐봐. 다시 처음부터 간다. 여기 요 빨간색이에요. Y만 보세요. Y만. 나 Y로 볼 거니까. 자, 여기 이 선이 Y는 0이죠. 맞아요? 왜요? X축이니까요. Y는 0이에요. 그럼 이 선보다 위에 있는 점들은 Y 값이 0보다 어때요? 커요. 맞지? 근데 우리가 이걸 풀 거란 말이지. 그 얘가 요구한 뜻을 어떻게 해석할 거라고? 너가 갖고 있는 점들이 엄청 많은 건데 그 점들 중에서 y좌표가 0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보다 위에 있는 점들을 체크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넌 당연히 체크가 돼야 되고 어디서 체크가 돼야 되냐면 여기도 체크가 돼야 돼요. 다. 이해했어요? 여기가 지금 다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게 다 0보다 커. 누가? y가. y만 봐. 그죠? 자, 근데 그 중에 내가 이 덩어리만 본 거야. 그 여기에 있는 점들은 이번에는 x만 본 거야. x만. 더 좌우만 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점에 x좌표를 구하라고 그러면 찍어 내려가지고 여기 좌표를 읽을 거 아니니, 그죠? 맞아요? 얼마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근데 이건 알아. 얘가 3보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3보다 왼쪽이잖아. 왼쪽이라는 건 커요, 작아요? x 입장에서 보면은 왼쪽이라는 건 커요, 작아요? 작지? 그러면 이 점은 3보다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작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빨간색 영역에 전체 범위를 얘기하라고 하면 여기 지금 등호 들어갔으니까 x축 위에 있는 것도 색칠을 할게요. 요 범위를 읽으라고 하면 x라는 범위가 3보다 왼쪽에 있거나 서로 같은 곳인 거예요. 맞아요? 색칠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어때? 여기에 있는 애들이야. 여기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찍었어. 여기 x좌표를 읽으라고 하면 여기 x축에다가 선을 내려가지고 요 좌표를 읽으면 이 점 x좌표가 나올 거야. 그죠? 그럼 이 점에 있는 x좌표는 5보다 어때요? 오른쪽에 있지. 맞아요? 그럼 요 영역에 y는 신경 쓰지만 y는 이미 끝난 건 얘기니까 요 색칠된 범위의 범위는 x가 5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데 같아도 돼요. 맞아요? 그럼 이 범위가 이 빨간색을 의미하는 거고 이 범위가 얘를 의미하는 거지. 근데 이것도 얘를 만족하고 이것도 얘를 만족하지. 그럴 때는 이 친구의 해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의 x범위를 구하라고 한다면 너가 x가 3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요게 저 부등식의 해가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찝찝하죠? 뭐가 찝찝해? 새로운 거다 보니까 저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이 안 들어. 그래서 확신을 갖게 해줄게. 짠. 풀어볼게요. 당연히 여러분 눈으로 풀 수 있어요. x가 4보다 작거나 같구나 라고 바로 풀 수 있지. 맞아요? 근데 이거 저렇게 풀어볼게. 먼저 생각부터 시작한다. 여보세요. y는 x 빼기 4 위점에 y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점들의 x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너를. 그러면 자, x축, y축이 있어요. 내가 너를 그린다. 그러면 내가 y는 마사가 있을 거고, 자, 여기 마사가 있을 거고, x는 4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일 거예요. y는 x 빼기 4. 자, 우리가 원하는 거 다시 해볼게. 빨리 와봐. 이거 똑같이 풀 거야. 얘가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 중에서 y 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맞아요? 그럼 이 x축이 x는 y는 0이잖아. 이것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 맞아요? 그러면은 같은 선상에 있는 점은 너고요. 맞아요? 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점들은 여기에요. 싹 다 되는 거죠. 맞아요? 이 빨간색 범위가 y좌표가 0보다 작은 애들 다 색칠한 거야. 맞아요? 더 있겠지. 근데 일부 끊었어. 자, 그랬다면 자, 우리 이 범위, 이 빨간색 범위에 누구 좌표를 읽는 거라고? x를 읽는 거야. 이제 x를 읽는 거야. y는 신경 꺼. y 오프. 이제 x만 생각해. 그러면 여기 빨간색 점들은 여기가 지금 x가 4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 위에 아무 점이나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수능을 내려가지고 좌표를 읽으면 너가 너의 x좌표란 말이죠. 그죠? 그럼 이 점은 4보다 어때? 왼쪽에 있는 애들이지. 맞아요? 왼쪽에 있다는 것은 4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빨간 범위는 x가 4보다 왼쪽에 있는데 같아도 된대요. 이렇게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럼 이 범위랑 이거는 어때? 같네. 시야 이해됐어요? 자, 내 거가 돼야 돼 지금 이게. 앞으로 이 방식으로 뭘 풀 거야? 모든 부등식을 풀 거야. 그래프를 풀어놓고.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분이 저거 풀었잖아. 저기 4차 부등식, 4차 부등식, 4차 부등식, 4차 함수 어떻게 봐? 3차 함수는 여기다가 보셨어요. 근데 이것도 풀 수 있어 이제. 이걸 준다면, 그래프를 준다면 여러분이 못 풀 이유가 없지. 자, 이런 애가 있어? 네. 어? 얘가 y는 fx야?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fx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이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너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 중에 y 값이, 이거의 y 값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등은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은 얘가 y는 0이 순간인 거니까, 그지? x축이. 그러면은 만나는 점들은 다 빵꾸예요. 왜? 넣지 말래. 0인 순간 넣지 말래.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만 색칠하래. 아래에 있는 걸 색칠하세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이 색칠한 부분에 뭘 읽는다고? x범위를 읽으라는 거야.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을 찍어내리면 1, 마이너스 1보다 어때? 다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요 영역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요 영역은요,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찍어내리면 2하고 3 사이에 들어오죠. 맞아요? 요 영역은 x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데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잖아. 그럴 때 뭐 하는 거야? 또는으로 연결을 하면 여러분 3차 공식 푼 거예요. 그럼 뭐만 잘하면 돼?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3차 분식을 배울 때 그 앞전에 배우는 게 뭐냐면 미분이. 미분은 왜 배워요? 미분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미분을 배워요. 미분을 배우고 나면 뭐 하는 거야? 모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미분을 배우면. 미적분 2까지 가면
함수가 아닌 것도 그릴 수 있게 돼요. 그럼 이제 모든 도형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야? 부등식이나 방정식을 풀 수 있다. 괜찮나요? 자, 이게 앞으로 배울 부등식이에요. 그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 넘어가서까지 이걸 쓴다. 아시겠나? 이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냥 별것도 아닌 것처럼 나와요. 대학교 올라가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들이 이런 과정들을 겪어서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부등식이랑 아예 결이 달라. 아예 말이 달라. 맞아요? 분명히 그때는 뭐 이항하고 양면을 똑같은 수를 나누고 음수를 나누더라고 하면 부등방이 바뀌어요. 이 정도 풀었잖아. 맞아요? 근데 그 정도 레벨이 아닌 거지 지금. 그 정도 레벨이 아닌 거야.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왜 부등식일 때 이항하고 양면 나눠서 식식을 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거 필요한 개념이긴 한데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는 문제를 못 푼다. 그래서 다른 개념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케이? 이제 빨리 필기해보세요. 아까 하려고 했던 것 좀 할게요. 사였던 것 같아요. 사선 상관없어. 자, 얘를 이렇게 해석할 거야. 우리 배운 대로. y는 절대값 x 빼기 1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3 위점에 y 좌표가 4보다 작거나 같은 점들의 x범위를 구하시오. 자, 해석을 지금 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처음 보냐면 저 절대값 2개짜리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알려줄게. 먼저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자, 같이 생각을 해보자. 여기 1이 있고 3이 있어. 자, 1을 3을 잡은 이유는 설명해 줄게. 이 1이라는 거의 근거는 절대 x 빼기 1이라는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 빼기 1이 0보다 작으려면 즉 양수이거나 음수인 게 갈라진다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냐 x가 1보다 작냐를 기준으로 바뀌어요. 맞아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으면은 너는 음수고 x가 1보다 큰 너는 양수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이 친구의 양수와 음수를 갈라주는 역할이 1이에요. 맞아요? 기준이 1이야. 그럼 너는 3에서 좌우에서 양수 음수가 바뀌죠. 맞아요? x가 4면은 양수, x가 2면 음수. 그 기준이 뭐예요? 3을 기준으로 양수 음수가 바뀌는 거야. 맞나요? 얘가 기준인 거야. 그럼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데? 너가 0이 되는 x값. 이게 양수 음수의 기준인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 얘가 3이 기준, 너는 1이 기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1과 3 사이, 1보다 작을 때, 1과 3 사이에 있을 때, 3보다 클 때가 다 식이 달라. 개똥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1보다 작으면 너 음수여서 둘 다 음수들로 나오고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얘가 1과 3 사이 들어오면 너는 양수인데 너는 음수야. 너는 그대로 나오면 너는 음수를 달고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와. 3보다 크면 너는 둘 다 양수여가지고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맞아요? 당연히 식이 달라질 거야. 맞아요? 그래서 기준이 얘네 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알겠나요? 이게 여기서는 여기 써줄게. 여기서는 x 빼기 1도 음수고 여기는 x 빼기 3도 음수야. 요 사이는 x 빼기 1은 양수인데 x 빼기 3이 음수야. 3보다 크면 x 빼기 1도 양수고 x 빼기 3도 양수인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바뀌는 거야. 이 기준에 따라서. 이해했나? 그래서 저기를 다 기준으로 잡아야 돼. 간다. x는 1하고 x는 3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다. 출발!
여기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이라고 한다면 너가 1번, 2번, 3번이에요. 괜찮아요? 얘들아, 실제 문제 풀 때 이거 안 할 거야. 이것만 해서 풀 건데 이게 붙는 거야. 1번 영역 둘 다 음수지. 둘 다 음수야. 그럼 어떻게 나온다고?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괜찮나요? 정리한 거야 그냥. 여기 2번은요. 얘는 양수야. 근데 넌 음수야. 그래서 너는 그대로 나오는데 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그래서 y는 2예요. 여기요. 얘는 둘 다 그대로 나와. 그래서 얘가 y는 2x 빼기 3이다. 괜찮나요? 자, 이제 각 영역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얘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아래로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멈출 거야. 맞아요? 근데 여기 이 점이 궁금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1을 넣어요. 얼마예요, y가? y 1 넣었어. 아니, 나중에 그래요. y 1 넣었어. s 1 넣었어. y 얼마야? 2죠. 그럼 여기 1,2예요. 맞나요? 자, 요 가운데는 좀 이따 그릴게요. 자, 여기 기울기 양수지. 여기서부터 스타트에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여기 궁금하죠? 3 넣어봐요. x에 3 넣었어. y 얼마야? 2지. 여기가 3,2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 사이는 뭐래요? y가 2지. 그러니까 쭉 오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럼 이게 이 세 개가 어떻게 돼? 연결되지. 맞아요? 잘 들어. 절대값 두 개짜리 그래프 그렸을 때 여기 연결 안 되면 잘못 그린 거야. 모두가 연결됩니다. 알겠지? 밥그릇이 됐건 뭐 띠꾸가 났건 어떻게 됐건 무조건 연결이 돼요. 이해했어요? 무조건 연결돼. 알겠지? 무조건 연결이 되는 거야. 좋아요. 다 했어요. 자, 여기 y가 얼마니? 예식 이름이 뭐였지? y는 2였지. 또 우리가 궁금한 건 뭐보다 작다예요? 이제 여기 있는 거야. 뭐보다 작대? 4보다 작은 거지. 맞아요? 그럼 y는 4는 y는 2보다 위에 있겠지 뭐. 맞나요? 이거보다 위야 아래야? 문제를 읽어요. 작거나 같은 거야? 크거나 같은 거야? 작거나 같은 거지? 그럼 아래야 아래. 맞아요? 아래라는 친구는 어떻게 하면 돼? 등호 들어가요? 같으니까 들어가요. 같은 건 들어가요. 선상에 있는 거 점을 찍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R을 다 붙여. R을 다 붙이라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이 퍼레니의 누구 범위를 읽어라. X 범위를 읽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봐봐. 결과는 똑같지고 요 점의 X좌표를 알아야 돼. 요 점의 X좌표를 알아야 돼. 왜요? 너랑 너 사이에 오니까. 맞아요? 좌표를 구하자. 자, 얘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친구거든? 너 언제 4대를 보면 돼? 너 언제 4대요? 언제 4대요? x 얼마야? 4대? 0이지. 여기 x가 0이. 괜찮아요? 자, 여기는 y는 2x 빼기 4야. 너 언제 4대? x 얼마야? 4대? x 4일 때지. 이게 x는 4야. 맞나요? 그럼 이 이 퍼랭이의 영역은 0보다는 오른쪽, 4보다는 왼쪽이죠. 그래서 x의 범위가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데 등호가 들어가요 하고 끝입니다. 이게 저 부등식의 해. 짠!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일부러 좀 못생긴 애 그렸어요. 이거만 딱 그려볼게. 못생겼지? 딱 봐도 못생겼잖아. 자, 현준아, 0되는 기준이 어디니? 마삼하고 2분의 1이지. 그러면은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이 생기는 거야. 그럼 3번 영역에서는 둘 다 음수고. 얘들아, 쓰고 있니? 다 쓰고 나서 이건 보세요. 이건 안 써도 돼. 드라마가 1시간 좀 됐어. 됐다.
자 여기 둘 다 음수겠지 맞아요? 아 여기 이거 아무도 없는데 마이너스 4 넣으면 음수고요. 마사 넣으면 음수죠. 맞죠? 이 사이에서는요. 이 사이에서는 넌 양수야. 0 넣으면 양수. 근데 여기 넌 여전히 음수.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3은 양수인데 2x 빼기는 여전히 음수. 요거 넘어가면은 둘 다 양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이 정도는 그죠? 그러면 다음으로 이거 안 쓸 거야.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때는 안 쓴다. 지금 도와주려고 제가 그린 거고 나중에 이거만 할 거야. 알겠죠? 여기는 둘 다 음수, 둘 다 마이너스를 타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빼기 3 플러스 1이니까 빼기 2. 여기는요. 넌 양수인데 넌 여전히 음수지로. 그럼 너가 x 플러스 3 빼기 2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예요. 그거 넘어오면 얘는 둘 다 양수지. x 플러스 3 2x 빼기 1 y는 3x 빼기 플러스 2인가요? 괜찮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값 두 개짜리를 그리면 연결돼야 돼. 얘가 확인을 시켜줄게. 얘가 마상으로 내려오다가 마이너스 1로 내려가요. 천천히 내려가. 맞아요? 그러다가 다시 양수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약간 밖에서 삐고 나왔어요. 실제로 같은지 보자. 여기 마상 넣으면 얼마야? 마상 넣으면 얼마야? 응? 7이야? 여기 마상 넣으면 얼마야? 7이죠. 잘 그렸네. 연결되는 거. 여기요. 2분의 1 넣어볼래? 좀 숫자 이상하긴 하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7. 맞아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7 보여요? 2분의 3 더하기 2분의 4니까? 맞아요. 2분의 7으로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7. 괜찮나요? 맞아. 요점이. 자, 이제 얘를 그린 거야.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게 딱 좋겠니? 이렇게 내겠지. 나 같은 놈이 되겠다. 얘가 뭐 6보다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대. 맞아요? 여기가 y가 얼마였지? 7이지. 그럼 6은 얘보다 아래죠. 이렇게. 그럼 아래서 칠하려 했으면 여기 빵 뚫어가지고 이렇게 색칠해놓고 이거면 읽으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 잡아야겠죠. 여기 잡아야 될 거고. 그럼 여기 6을 어디다 집어넣어? 너 언제 6 대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언제 6대예요? 마이너스 2일 때지. 자, 언제 6대면 이렇게 보는 거야. 맞아요? 넘기면은 얘가 x가 4니까 넘어가면은 3분의 4죠. 마이너스 3. 아니, 3분의 3. 4. 맞죠? 3분의 4. 여기가 x 3분의 4. 이상한데? 맞아요. 3분의 4. 그리고 범위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분의 4보다 작습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 그래프를 잘 그리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될 게 별로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별거 없습니다. 이게 절대가 두 개짜리 풀이에요. 이해했나? 이 영상에 남길 거니까 안 적어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2차 공식으로 간다. 2차 공식이 얘들아.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모든 부등식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2차 공식입니다. 나랑 책에 있는 거랑 풀이가 달라. 2차 공식. 선생님은 내가 알려주는 수학에 대한 느낌을 알려줄게. 내가 알려주는 선생님이 알려주고 있는 수학 책에는 이래. 개념을 배워.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바라봐요. 문제를 바라봐. 그러니까 개념 1번, 개념 2번, 개념 3번, 수없이 많은 개념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죠? 문제를 딱 봤잖아? 그럼 여기에 문제를 해석해. 그래서 필요 개념이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겠죠. 필요한 개념이 3번 필요하고 4번 필요하고 5번 필요하다. 맞아요? 그리고 3번, 4번, 5번을 끌고 와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나한테 힘들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개념이 이런 조그만 게 여러 개 묶어가지고 한 개념인데 이거를 그냥 개념 2번으로 퉁칠 수 있다. 그럼 난 이것만 가르치는 편이에요. 이거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 문제 보면은 한 별씩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0보다 클 때 0일 때 0 작을 때 나눠서 문제를 풀고 있어. 오케이? 근데 내가 이걸 안 할, 이거 설명을 할 건데 이 짓을 안 하고도 풀 수 있게끔 해줄게요. 알겠죠? 근데 내게 좀 더 복잡하다고 느낄지도 몰라. 왜냐면 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게끔 알려줄 거고, 물론 이건 같은 계열이야. 같은 계열인데 얘는 이거일 땐 이렇게, 이거일 땐 이렇게, 이거일 땐 이렇게 해놓고 이걸 다 외워가지고 문제 적용하는 방법이라면 나는 그 문제 자체를 해석하는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이해했나요? 내 스타일이 그래서 그래. 내가 외우는 걸 더럽게 못하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이렇게 배워왔어. 그리고 이게 나한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칠 때부터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외워서 푸는 거를 외우는 게 없다는 게 아니야. 최소한만 외우자. 이게 내 주의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2차 방식입니다. 그죠? 2차식이 들어가 있는 부등식, 2차 부등식. 자, 근데 이거는 등호의 성질로 풀 수가 없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야. 자, 보세요. 아까랑 똑같아요. 해석을 하는 겁니다.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의 그래프 위점 중에서 위점의 y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점의 x좌표를 구하세요. x좌표 범위? x좌표 범위를 구하세요. x 범위를 구하세요. 맞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다? 나 저를 그릴 거야. 어떻게? 자,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야. 이해했어?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 자, 갑자기 그 생각을 왜 했을까? 먼저예요. 자, 다시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지금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고 있죠? y좌표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 y좌표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 0보다죠. 그 y가 0인 게 기준인 거잖아. 맞아요? y가 0이 기준이지. y는 0이 누구야? x축인 거야.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가 궁금한 거야? x축에서 어디서 만나?가 궁금한 거야. 다시 내가 지금 x축이 있는 거야. 맞아요? 이 그래프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난 지금 확인도 안 해봤어. 근데 만나는 점이 있다면 그게 궁금한 거야. 맞아요? 그러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이 필요하잖아. 뭐 해야 돼? 교점이잖아. 교점은 뭐야? 열림이지.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야? 2차 함수와 2차 방식 관계로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0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을 먼저 풀 거야. 오케이? 왜요? y가 0인 순간이니까 x축과 만나는 점. 맞아요? 그럼 이게 인수분해 되죠? 얘가 일부러 이쁘게 줬으니까. 그러니까 x 빼기 1, x 빼기 3인 거잖아. 그럼 해가 1하고 x는 3이 나왔는데 우리 이거에 대한 해석을 저번에 끝냈습니다. 뭐라고 했죠?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가 얼마였다? 1하고 3이었어요. 이게요. 누구랑? 얘랑. 괜찮아요? 그럼 여기 얘랑 만나는 점이 x가 어떻다고? 1하고 3이었대. 괜찮나요? 자, 이제 이래놓고 뭐 하는 거예요? 아보리오, 리보리오. 아보리죠. 그래서 아보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뭐 한 거예요? 그래프를 그렸어. 자, 이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 안에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친구랑 교점의 좌표까지는 구해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그려놔야 그래프를 그렸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해야. 얘 위에는 수없이 많은 점들 중에서 y좌표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 0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거, 맞아요? 그럼 같은 거 먼저 색칠을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아래를 색칠해요. 그리고 이 색칠한 범위에 이 점들에 뭘 읽어라? x 범위를 읽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범위에 x분의 1죠. 그러면 여기가 x가 얼마예요? 1이고 여기가 지금 x가 3이잖아. 맞나요? 그럼 이들 사이에 있는 거잖아. 사이. 그럼 x가 1보다는 오른쪽, 3보다는 왼쪽인데 등호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등호를 써주면 답. 이게 이치분식의 해예요. 다 푼 거야. 이해했나요? 이 방식으로 뭐 할 거다? 이 방식으로 풀 거야. 그럼 자기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연결돼? 자, 다시 처음 돌아가. 내가 x축과의 교점을 봤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판별식이 0보다 커, 같어, 작어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해가 두 개라면 교점이 생기잖아. 만약에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였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친구는 x 빼기 2의 제곱이어가지고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요. y 0 넣으면 어디서만 만나요? 이 하나에서 만나고 아모리야 이거. 맞나요? 근데 얘가 지금 물어본 게 만약에 이걸 물어봤다. 그럼 저 상황이랑 이 상황 완전 다르잖아. 왜요? 지금 두 점에서 만나가지고 아래를 색칠했잖아. 얘는 지금 x축과 만나는 점이거나 아래에 있는 걸 색칠하려고 했는데 만나는 점이 이거밖에 없고 그 아래는 없어. 맞아요? 그럼 이게 지금 색칠된 게 이거 하나밖에 없지. 그럼 이거의 해는 이걸 만족하는 x 범위를 읽는 거잖아. 색칠된 건 x 범위를 읽는 거잖아. 색칠된 게 뭐밖에 없다고요? 점밖에 없지. 그 x는 이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등호가 없잖아? 그럼 이 해가 없어요. 왜요? 이 등호가 없으면 여기 만나는 점이긴 한데 색칠하지 말래매. 맞아요? 색칠하지 말라는 뜻이잖아. 색칠이 아무것도 없네. 맞아요? 그럼 해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얘가 뭘 물어볼 수밖에 없냐면 야 x축에서 몇 점에서 만나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이미지라는 말이죠. 맞아요?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한테 뭘 물어보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요? 아니면 안 만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그럼 결국 뭐 하는 거야?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오케이? 근데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뭐라고요? 교점을 잡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맞아? 그럼 이제 우리한테 어떤 생각을 물어볼 수 있냐면 자, 잘 봐봐. 식을 완벽하게 줘놓고 문제를 풀어봐라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보다 이런 걸 줘요. 자, 잘 봐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게 2차 문제 푸는 건지는 알았어. 이렇게 할까요? 이번엔 뭐야? 식을 안 주고 해를 줄 테니까 K형은 저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얘들아, 자,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 자, 봐봐. 얘 2차 함수죠. 아버리지. 그럼 케이스가 몇 개 있어? X축과의 관계가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날 수 있지. K 값을 모르니까. 뭔가 잘못됐어. 잘 됐어. 가요. 자, 근데 봐봐요. 그럼 여기가 알파고 베타고 여기는 알파가 될 거고 없어. 맞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어디래? X축보다 위야 아래야? 아래지. 그럼 아래랑 같은 거 색칠하는 거니까 이렇게 색칠됐을 거고 이놈시키는 맞아요?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는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래도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없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이들 중에서 하나였을 건데 해가 이렇게 나왔대. 맞아요? 그럼 1번이었게 2번이었게 3번이었게 1번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돼야만 해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나와요? x는 알파 이렇게 나왔을 거고 이거는 x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습니다로 나왔겠죠. 여기는 해가 없다고 나왔을 테니까 해가 이렇게 나왔다면 너네 셋 중에 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이었군요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상황이었군요. 그럼 알파가 얼마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3이요. 베타가 얼마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4였군요. 되는 거잖아. 자! 이게 끝났지. 우리가 지금 3,0이었다는 거잖아. 집어넣으면 돼야 돼. 성립해야지. 그럼 0은 3 넣으면 9 빼기 12 플러스 K니까 K가 3이군요. 그래서 별로 K는 3이었어요. 마무리가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했어? 얘가 지금 예시 하나 보여주는 거야, 문제 중에서. 자, 근데 잘 봐봐. 결국에 얘가 원하는 게 뭐야? 너 그래프 알아? 이거예요. 너 X축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그냥 이거만 띡 그리는 게 그래프 그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주어진 상황이랑 알맞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그래프를 그린다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요따구로 나왔을 때 그래프를 제대로 그린 사람이라면 이렇게 그려야 돼. 마음에 들어?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자, 이번에는 문제는 요것만 바꿀게요. 해가 존재하는 실수인은 줄여줄게요. 실수인 해가 존재할 때 K의 범위를 구하시오. 문제 아니고 쓱 올라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보리야, 이보리야. 아보리야. 기준은 어디야? X축이죠. 0이 Y가 0인 거 맞아요?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아보리랑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총 3개예요. 2점에서 만나요? 1점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3가지 케이스가 있어. 맞아요? 맞잖아. 근데 해가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거니까 이게 해가 존재한다라는 건 이거를 다시 해석할게. y는 x제곱 플러스 빼기 4x 플러스 k는 그래프 위점의 y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은 x의 범위가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이거라네. 맞아요? 근데 이게 뭐 했으면 좋겠다? 존재했으면 좋겠대. 맞아요? 그럼 일단은 저걸 만족하는 걸 색칠해보자. X축보다 위야 아래야? X축보다 위야 아래야? 0보다 작대. 이거의 그래프에 있는 y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대. 이 문장 외워야 돼. 내가 그 토시한 안 그리고 계속 써준 이유가 있겠지. 이 문장을 내가 이거에 접목시켜서 읽을 줄 알아야 돼. 안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거 버거워하지 마. 버거워한다는 건 있잖아. 자꾸 이거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버거할 필요 없어. 그냥 해. 문장을 통째로 외워.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가는 거야. 다시 얘가 이렇게 해서 될 건데 이거의 y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y좌표가 0보다 작대. y좌표가 맞아요?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점들 중에서 y좌표가 0인 순간 여기잖아. 그럼 얘보다 작다는 건 아래잖아. 그죠? 그럼 아래를 칠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봐봐. 얘가 그래프가 K를 모르죠. 그럼 이건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지금 문제를 나눠놓고 풀고 있는 거야.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거야. K 값에 따라서. 맞아요? K 값은 Y 절편이잖아. X에 0 값이잖아. 그럼 K 값에 따라서 K가 커지면 위로 올라가고요. K가 작아지면 내려와요. 맞아요? 그러다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니까 X축에서 2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1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야. 이해했나요? 그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했다 그러는 거 쓴 거잖아. 괜찮아? 자, 여기는 X축보다 아래거나 같은 것을 칠한 데가 있어요? 있어요. 한 점까지 있네요. 맞아요?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같은 점도 없고 아래도 없지. 그럼 여기는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해가 존재했으면 좋겠는 거지. 일단 너도 해가 존재는 하죠. 해가 존재는 하잖아. 맞아요? 이거 해 존재하지. 그럼 이거랑이라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X축이랑 몇 점에서 만나거나 2점에서 만나거나 몇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너가 해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X축이랑 2점이나 한 점에서 만나라는 얘기구나.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교점이 두 개거나 한 개입니다. 만족하는 x 좌표가 두 개거나 한 개입니다. 그럼 뭘 해야 돼? 너랑 누구랑 x축이랑 뭘 해야 돼? 연립을 해야지. 다시 글로 가는 거야. 맞아요? 연립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만족하는 x가 몇 개거나 두 개거나 한 개입니다. 맞아요?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해했어? 다음엔 이거 다 안 해. 그냥 보자마자 띡 하고 끝낼 건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해석하는 중이라고, 지금 읽는 중이라고. 문제 로딩 중. 이해돼요? 문제 쭉 로딩 중인 거야. 근데 이게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판단이 나오는 거라고. 이 판단이 이가 그래야 적용이 돼. 알겠죠? 그냥 보고 아 이렇게보다는 의미 없어. 다른 문제도 내면 못 풀 테니까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 다음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해보지. 그래서 얘가 이 결론이 이건 거야. 그래서 판별식 D는 짝꿍을 쓸게요. 절반의 제곱 빼기 A씨.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결론. K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K 범위를 물어볼 수도 있고 뭘 물어봤을 수도 있겠니? K의 최대값. 이걸 만족하는 K의 최대값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4 했으면 맞아요? 또는 뭐 만족하는 K, 자연수 K의 총합을 구하시고 1, 2, 3, 4, 1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내는 사람 마음이겠죠. 근데 어찌됐건 이런 식의 문제가 등장을 할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 뭐 한다? 그래프를 그럼 해석한다. 이게 해석입니다. 해석. 그래프의 해석.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뭘 적을 거냐면 그 책에 나와 있는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같을 때를 필기는 해놓을 거야. 왜요? 그 상황들, 이 상황들 읽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그죠? 적어는 놓을 건데 일단 이 과정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그 판별식 D를 외워서 푸는 건 아니고 그때마다 그려서 문제를 풀 거라는 거. 알겠죠? 이해했나요? 근데 요거는 좀 적어 놓읍시다. 걱정하지 마. 여러 번 해줄 거야. 여러 번 해줄 거야. 아, 뭐 연애를 하면은 제대로 해봤어요. 조언이 들어먹지 이거. 가요. 아, 2차 뭐지?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입니다. 이거 선생님 필기돼 있어? 잠깐만. 4개씩. 자, D가 0보다 크다는 거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림은 다 똑같아. 그림은 다 똑같은 상황이야, 얘들아. 근데 이제 아볼이냐 미볼이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살짝 다르겠죠. 자, 근데 여기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클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순서도 다를 수 있어요. 성준이가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있을 거야. 맞아요? 간다. 색칠 0보다 클 때지, 얘들아. 클 때다. 그러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은 빵꾸에 등호가 없으니까. 그리고 위에를 색칠하는 거야. 여기는 위에를 색칠하는데 등호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아래를 색칠할 거야. 빵꾸고 아래를 색칠하는 거예요. 빵꾸인데 여기는 색칠되고 아래를 색칠하는 거죠. 맞나요? 만나는 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해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여기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거나, 여기는 x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는 거고요. 여기는 x가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는데 등호가 들어가는 거겠죠. 맞나요? 그럼 위볼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위볼일 때는 위에 색칠한 데랑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이거보다 크대요. 이거보다 큰 거 색칠한 거예요. 맞아요? 1번 그럼 이게 알파고 베타 테니까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습니다. 여기에요. 여기는 색칠이 들어가면서 위로 올라가겠죠. 이 지금 이해가 얘인 거야 그래프. 알겠죠? 이거보다 크거나 같대. 크거나 같대.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는 아래를 색칠하래요. 아래를 색칠하래요. 아래를 색칠하래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보다 크다. 여기는 색칠을 할 건데 등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괜찮나요? 자 여기 3은 다 뭐라고? d가 0보다 클 때야. d가 0보다 클 때라고. d가 0보다 크다고. d가 0보다 크다는 건 뭐예요? ax 제곱 플러스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고 y는 0이라는 x축이 두 점에서 만날 때입니다. 그럼 뭐도 있겠니? t가 0인 것도 있겠죠. 자, 얘들아, 팔벨시티가 0이라는 얘기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y는 0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접하는 거죠. 접한다. 그럼 x축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것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여기서 위볼이니까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여기 점을 알파라고 쓸게요. 이것도 알파. 알파는 실험상 할까? 자, 가보자. 얘들아, 해봐. 등호가 없죠? 그리고 위에 색칠하면 위에 색칠하면 등호 봐봐. 위에를 색칠할 건데 등호는 없어. 만나는 점 빵꾸야, 빵꾸. 이거 알파예요. 그러면 해가 어떻게 되냐면 잘 봐봐. 다 색칠되어 있는데 너만 빵꾸지. 맞아요? 다 색칠되어 있는데 너만 빵꾸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예요. 그러니까 너 빼고 다 아니에요. 너 빼고 다. 요거 빼고 다 색칠되어 있는 거야. 함수 위는 모든 점들이 다 색칠되어 있는 거야. 그럼 너만 빼. 이거예요. 괜찮아? 얘는요? 다 색칠하는 거야. 모든 실수 x. 해예요. 해 쓰는 거야. 이거 다 해야. 여기는 얘들아 아래를 색칠하래. 아래를 색칠할 거야. 아래를. 맞아요? 그 등호도 빼래. 그럼 아래가 없죠.
만나는 거 색칠하지 말래잖아. 그럼 색칠하는 게 없는 거야. 해가 없다. 해가 없다. 여기는 뭐예요? 아래를 색칠할 건데 접하는 점 한 점만 있어. 맞아요? 이게 알파라고 한다면 x는 알파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해가. 여기는 여기 위에를 색칠할 건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해가 없다고. 자, 위거나 같거나 하니까 이 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x는 알파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아래를 색칠할 거래, 아래를 색칠할 건데 만나는 점 색칠하지 말래. 이거 알파라고 하면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게 알파라고 한다면 다 색칠되는 거죠. 싹 다 색칠되는 거야. 그러면 모든 실수 x. 마지막 t가 0보다 작아요. 자, 또 해. 자, 위에 칠하래. 얘들아, 이거 보세요. 나중에 써. 안 지울 거야, 이거. 자, 위에보다 크대. 맞아요? 그럼 얘가 여기겠네. 얘도 여기겠네. 여기는 없네. 맞아요? 아래를 치고 만나는 것도 없잖아. 여기 모든 실수 x고, 모든 실수 x고, 해 없어. 자, 여기는요. 여기는 위에를 색칠하는데 위가 아무것도 없지. 주위가 아무것도 없잖아. 얘는 그죠? 해 없다고. 너도 해가 없어요. 왜? 얘가 원하는 게 뭐야? 이 함수의 y값 중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죠? 0보다 큰 게 아예 없어. 맞아요? 여기 뭐야? 0보다 작은 거 색칠해야지. 0보다 다 작네. 0보다 작거나 같아? 다 0보다 작네. 맞아요? 여기도 모든 실수 x. 모든 실수 x. 자, 써보세요. 이거는 x축과 좀 없다. 다 쓰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